대한민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12년 만에 역대 세 번째 16강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얼굴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 피해 여성의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급증하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퇴치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승객들의 기본 요금을 5.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부터 원숭이 두창, 소아마비 등의 보건 사태를 책임져 오던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이 오늘 오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학교 건물 평면도와 시설 배치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에서 제35대 신임 회장으로 박인 전 경제인협회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두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에 태극전사들과 원정 응원에 나선 붉은 악마들은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3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 최종 3차전에서 포르투갈의 극적인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16강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날 H조에서 가장 강한 상대인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했고 같은 시간 열리는 가나, 우루과이전의 결과로 승점을 따져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벤투호는 불가능 같아 보였던 승리를 만들어냈고 가나를 2대0으로 꺾은 우루과이와 승점 4점, 골 득실차 0점에서 동료를 이룬 끝에 다득점에서 앞서 극적으로 조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27분 김영권이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후반 46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득점 후 황희찬은 유니폼 상의를 벗어던지며 환호했고 선수들이 모두 뛰어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기다리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투지를 불태운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쓰러져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후 선수들과 코치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우루과이의 승리가 확정되자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 떠나갈 듯한 환호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수들은 일제히 한국 팬들이 앉아있던 관중석 쪽으로 달려가 다이빙을 하며 세레머니를 펼쳤고 서로 물을 끼얹으며 16강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관중석을 메운 팬들도 얼싸안은 선수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모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건 이번이 역대 세 번째로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벤투 감독은 직전 가나전에서 경기 종료 뒤 심판에게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아 벤치에 앉지 못한 채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16강 진출이 확정하자 이날 대신 지휘봉을 잡은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두 여성 사이 언쟁으로 시작된 싸움으로 인해 용의자가 피해자 얼굴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려 피해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오늘 새벽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오늘 새벽 한 승객이 난데없는 액체 공격을 받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새벽 12시 45분경 브루클린에 위치한 프로스펙트 레퍼드 가든스의 윈트롭 스트릿과 노스탠드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21세 피해 여성이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다가 다른 여성과 말다툼이 시작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가 피해자를 따라 역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의 얼굴에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을 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 여성은 인근 킹스 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돼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후 자코비 메디칼 센터로 이송됐으며
얼굴의 왼쪽에 화상을 입어 치료 후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NYPD에 따르면 용의자는 20, 30대로 보이는 흑인 여성이고 검은색 후드 자켓을 입고 있었다며 CCTV 화면을 통해 해당 여성을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쥐 전문 퇴치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연봉 17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시 전역에서 급증한 쥐를 제거하기 위해 쥐 담당 공무원을 찾는다는 이례적인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봉은 12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상당의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 시민 중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쥐를 퇴치하자는 본능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뉴욕시의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해당 구인 공고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쥐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조례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시 쓰레기 배출 시간을 대폭 늦추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안 서명으로 뉴욕 시민들은 내년 4월 1일부터 당초 4시 이후면 내놓을 수 있었던 쓰레기를 오후 8시가 지나야 배출할 수 있게 되며 만약 8시보다 일찍 내놓고 싶다면 오후 6시 이후 뚜껑이 반드시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에 설치류 방지를 위한 쓰레기통 마련 예산을 확보해 두기도 했습니다. 올해 타임아웃이 전 세계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탈리아 로마에 이어 가장 더러운 도시로 꼽혔으며 시 전체에 넘치는 쓰레기와 쥐들, 악취 등이 선정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가 300년 넘게 알아온 쥐 문제를 이번 쥐 담당 공무원 채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히면서 뉴욕시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200만 마리로 추정되는 시 전역의 쥐를 없애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쥐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쥐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극한 상황으로 내몰려 새끼들을 죽이고 심지어 먹기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승객들의 기본 요금을 5.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순경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현재 2달러 75센트에서 15센트 오른 2달러 90센트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TA 이사회는 당초 계획했던 기본요금 4% 인상보다 인상폭이 더 큰 5.5%, 2달러 90센트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3달러 5센트로 인상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달 말에 진행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내년 6월부터 요금 인상이 적용됩니다. MTA는 통상 2년마다 요금 인상을 해오고 있는데 팬데믹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의 2달러 75센트의 전철 요금은 동결 상태입니다. 2021년 예정됐던 요금 인상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연방정부 인프라 법안 시행으로 받은 자금을 활용해 요금 인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케빈 윌랜스 MTA 최고 재무관리자는 기본요금을 인상해도 2023년 190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에 6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승객 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MTA 이사회는 현재 팬데믹 이전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승객 수가 2023년에는 69%, 2026년에야 겨우 8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TA는 보스턴이나 워싱턴 DC, 필라델피아에 비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적은 규모이며 내년과 2025년에 요금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이보다 19% 더 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현재의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MTA는 재정 위기 속 무임승차 인원을 증가하자 전철역에 무장요원을 배치해 이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전철 무임승차로 인한 체포 건수는 지난해 비해 97% 늘었으며
MTA는 무임승차 등으로 올해 총 5억 달러의 재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의 공중보건을 책임져 오던 메리 베셋 뉴욕주 보건국장이 오늘 오후 전격 사임 이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는 내년부터 새로운 보건 분야 리더십이 세워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메리 바셋 뉴욕주 보건국장이 2일 오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및 공중보건을 위해 일해온 바셋 국장은 내년 1월 1일 사임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새로운 4년 임기 시작 전 보건국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셋 국장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 찬스쿨 보건 관련직으로 되돌아갈 예정이라고 사임 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원숭이 두창, 수아마비와 같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공중보건과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또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이 엄청난 일은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는 보건 및 의료 관련 직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호컬 주지사의 다음 4년 임기를 함께할 새로운 리더가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 사임 발표를 결정했다며 더욱 훌륭한 리더가 다음 4년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뉴욕시 보건국장 출신의 바셋 국장은 1년 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행정부에서 물러난 하워드 주커의 자리를 물려받아 호컬 행정부에 합류했으며 뉴욕주 보건국장이라는 거대한 공중보건 리더로 활동해왔습니다. 바셋 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 재발에 대한 주정부 대책 마련뿐 아니라 예방접종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부스터 주사 접종, 소아마비 등의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호컬 주지사 역시 지난 12개월을 성실히 뉴욕주 보건을 위해 일해온 바셋 국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총기 난사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학교 건물 평면도와 각종 시설 배치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내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가 대상이며 내년 가을 학기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총격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법 집행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물 평면도와 시설 배치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대규모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스포츠시설 등을 대상으로 했던 법안과 동일합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 교사 2명이 사망한 참사는 경찰의 대응이 총체적 실패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발사한 142발의 총탄 중 100발가량이 발사된 시점까지도 경찰은 학교 내 진입조차 하지 못하면서 희생자 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내 총기 참사 사건들이 수차례 발생해온 것을 묵도해왔다며 법 집행기관과 최초 대응자에게 안전한 교내 진입 정보가 담긴 건물 평면도 등의 중요한 자료가 제공되면 비상사태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모든 학교의 건물 정보는 6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는 유사시 법 집행기관이 신속하게 해당 데이터를 접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머피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부터 이미 주 당국은 주내 3천여 곳의 공립과 사립학교에 건물 정보를 수집해 미군이 개발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개별 학교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제35대 신임 회장으로 박인 전 경제인협회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박 신임 회장 당선자는 2023년 1월부터 2년간 경제인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경제인협회는 23일 뉴저지 포틀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박인 후보는 투표에 앞서 실시한 공약 발표에서 회장으로 당선되면 젊은 피 수혈로 협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코트라, 옥타 등 한국 무역 관련 단체,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회원사의 상품 판로를 적극 개척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비밀 투표에서 박 후보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35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으며 회원들은 꽃다발을 전하며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협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몸소 뛰는 리더십으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 원광대 법학과 출신인 박인 당선자는 대형 뷰티 서플라이 업체인 F&G 인터내셔널 그룹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2012년에는 탑10 아시안 아메리칸 비즈니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 경제인협회는 12월 6일 오후 6시 저지시리에 있는 그랜드 볼룸 리버티 하우스에서 2022 경제인의 밤 갈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내년 2월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청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접수와 수속은 전면 보류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결정에 따라 사실상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2022 전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싱가포르는 조사 대상 172개 도시 중 올해 생활비가 가장 높은 도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이 1위에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뉴욕 외에도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도시 총 3곳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강달러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욕과 싱가포르에 이어 이스라엘 텔라비브, 홍콩, LA, 스위스 추리히, 제네바,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 호주 시드니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비가 가장 값싼 도시로는 시리아, 다마스쿠스가 꼽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7%로 집계됐습니다. 레저, 접객업, 보건의료업, 정부 공공직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고용 관련 지표들도 노동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7%로 50여 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6% 급등해 지난 1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임금 증가폭은 시장 전망치의 2배에 이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